안녕하세요. 바플TV의 유승호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벼 재배 기술이 몇 가지가 있나 그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고요.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열 기술입니다. 수도 분열 기술. 벼를 어떻게 빨리 분열을 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부분 갖고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벼 재배 기술은 제가 볼 때 5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육묘 기술입니다. 지금 이제 육묘들 한참 하고 계시죠. 그래서 육묘 되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육묘가 끝나면 이제 이양을 하지요. 이양을 하면 활착해서 분열해서 유분열이냐 무유분열이냐 이제 그 관계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물 끊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갖고서 영양생자의 생생에 전환되는 그런 과정. 그 다음이 이제 분화 기술로 가겠죠. 분화는 뭐예요? 우리가 유수분화, 직영분화, 영화분화, 감수분열기, 수행기, 출수기 이렇게 가죠. 그 다음번에 이제 네 번째 기술은 바로 이제 우리가 불임을 줄이는 착화 기술입니다. 착화 기술은 뭐 자가수분이냐 폐화수분이냐 이제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명했고요.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5단계가 바로 이제 등숙 기술입니다. 그래서 벼에 있어 갖고서는 우리가 5단계의 우리가 기술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.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육묘 기술입니다. 두 번째는 분열 기술, 세 번째는 분화 기술입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불임을 줄이는 우리의 착화 기술, 그 다음에 5번째는 등숙 기술입니다. 뭐 다들 중요합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분열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. 분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분열은 육묘기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출수 이후에 등숙기까지 다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우리가 2020년도에 1차 낙수할 때부터 출수기까지 비가 계속 왔었죠. 약 한 55일 정도 비가 왔었죠. 이때 이제 분열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? 출수에 동화량의 감소가 되고 뿌리 분포도 작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피박, 광박 맞은 것 마냥 쌍피박을 받으셨다고 우리 농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분열을 잘 하신 분들은 생육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영양관계가 있다라고.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? 육묘기 때 왜 연관이 있죠? 육묘 일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. 육묘 일수. 대개 보면 이제 벼가 기계 이양묘에서 묘판에서 새끼를 치면 약 한 18일, 20일서부터 이제 새끼가 치기 시작합니다. 이때부터 모판이 좁아지기 시작해요. 바로 이런 부분들, 분열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육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온도 기술이죠. 온도 관리. 발화 온도 틀리고요. 그 다음에 출하해서 임모할 때 그때 또 온도가 또 틀리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즘 보면 날씨가 구분이 잘 안 돼요. 육묘에서도.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. 왜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정지되어 있는지 모르겠다. 자, 육묘하실 때 이렇게 하우스에서 혹시 하시면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보세요. 오전은 30도 내외, 오후는 22도에서 26도 사이. 그 다음에 초저녁은 약간 높게 11시부터는 약간 이제 최저 온도. 그러면 육묘기 때 최저 온도가 몇 도죠? 보통 한 15도에 16도 정도 두시는 게 맞을 겁니다. 예,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온도 관리를 잘못하시면 다 버리는 물을 키우시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온도는 4단 변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육묘기 때 하우스가 돼 있다면 4단 변호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일반인 이제 논에서 키우는 육묘는 임무량 많이 하지 마세요. 20kg 갖고 보통 관행에서는 100판을 한다면 120판이나 130판을 하시고, 육묘일수가 조금 길어도 모가 상하지 않는 이제 그런 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육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육묘기 때도 분열하고 작용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양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 분열이 되죠. 그러면 분열을 이양해 놓고 본격적으로 유효분열 종지기까지 가는 시간이 과연 며칠 걸릴까요? 보통 이제 25일에서 30일이면 좋은 조건에서는 그 형성 관계가 다 마무리가 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때 잘 되면 어떻게 돼요? 분열은 신장절이나 불신장절, 크지 않는 절 매디에서 바로 새끼가 치는 거죠. 일반적으로 고추나 토마토는 어떻게 되죠? 크는 절 매디에서 측지라든가 겨술이 나오고 거기에 꽃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크지 않는 뿌리 주변에 분열경에서
분열 매디에서 분열자가 나온다는 사실들입니다. 이때 뿌리를 잘 발달시키면 자 어떻게 되죠? 뿌리 굵어지고 그 다음에 물관하고 체관이 튼튼해지면서 관다발까지도 튼튼해지면 굵은 볏대가 만들어지겠죠. 굵은 볏대가 만들어지면 양수분 올라가는 그런 관계 좋아지고 동화산물이 이동이 좋아지니까 뿌리를 더 강하게 해주고 절간 짧게 크는 신장절 절간도 짧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도복에 대한 내 도복성 가질 수 있고 도복에 대한 저항성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생육 중기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요 단계가 또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? 꽃을 만드는 분화기입니다. 분화기. 이렇게 튼튼한 묘를 만들면 유수에 가지가 많이 생기는 즉 지경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우리가 이삭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 바로 분화기술입니다. 분화기술. 분화기술하고도 연관이 있어요. 요 시기는 뭐예요? 물질 생산력 시기와 물질 결정력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뿌리라든가 분열경이 좋으면 우리가 분화기 때도 많은 지경이 나오고 잎수가 많이 생기더라도 그걸 다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착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. 착과하고 연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양수분이 제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어떻습니까? 예, 불임 당연히 줄어들고요. 그 다음에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수정이 된다 안 된다를 많이 따질 거예요. 바로 출수기 때는 외부적인 환경, 비, 태풍, 고온, 강원도 북부라든가 경기도 북부 지역 저온 20도씨 이하가 되면 안 되죠. 이게 뭐예요? 종자가 갖는 특성보다도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불임률이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요때 말입니다. 이 분열을 잘 신경 쓰신 분들은 요때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변홍사에서 이 분열 기술은 생육 중 후기 출수 이후에 등숙 관계 또 그 다음에 유숙기, 오숙기 생체 중량 관계 그 다음에 황숙기, 완숙기 때 전립증이 꽉 차게 되는 그런 문제들 도정수를 높이는 관계 거기까지도 우리가 벼의 분열 즉 뿌리를 발달시키고 분열경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생육 후기까지도 미질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분열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 회사에서 나와 있는 두 가지 수도 분열제제가 있어요. 하나는 25대입니다. 25대. 제가 2016년도 11월 달에 이 제품을 첫 출시를 했는데 시험을 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했더니 25일이면 분열 관계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가 2016년도 11월 달에 첫 출시를 한 제품입니다. 요걸 써보시면 분열 관계 되게 빠르집니다. 즉 적산 온도하고 연관이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. 요즘 이제 우리 농가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지지들 많이 해주십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종자 침지를 합니다. 물론 뭐 종자 소독할 때 48시간 그때도 집어 넣으셔도 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면 3시간 이상만 종자 침지를 할 수 있고 48시간 우리가 종자 소독할 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또 어떤 종자는 또 너무 또 발화가 잘 되고 뿌리가 잘 나오니까 또 문제가 되신다는 분이 있으세요. 그래서 종자마다 이제 좀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종자는 상자에다 임모를 해주시죠. 그때 물 뿌려주지 않습니까? 그때 1000배나 2000배로 타셔갖고 물을 주시면 아마 빠르게 녹화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발화가 잘 되면 이제 못 내려오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상을 해서 백화 현상이 심하고 녹화가 좀 더디게 될 때 이때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일 넘어갖고 새끼를 치기 시작하면 입고라든가 이제 곰팡이병이 생기기 시작하죠. 이때 이제 다치가리라든가 유기염소에 다콘이라고 섞어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벼가 무지하게 깨끗해질 겁니다. 농약 갖고 안 되는 걸 요거하고 같이 해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육묘가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육묘에서 또 한 가지 또 활용 기술은 이양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요걸 연면십이나 모판살수 해주면 신근이 자극이 되면서 신근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. 신근이 자극된 상태에서 이양을 하게 되면 모는 더 빨리 활착을 하고 분열에 대한 속도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제초제 동시 처리하셔갖고 혹시라도 우리가 제초 피해를 봤을 때 요거 갖고 이틀 걸러 2번 정도나 1번 정도는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제초 피해, 냉해 피해,
활착이 잘 안 된다든가 할 때 요거 연면 시비해 주시면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오데이 잘만 써오시면 정말 뭐 키우는 데는 건전하고 깨끗하고 분열자가 휴면되고 태화되지 않는 걸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육묘를 키우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입재로 만드는 분열 박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요새 농가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. 그래서 하루하루 요새 생산해서 나가기가 되게 바쁜데 그걸 뿌려주시면 한 필지에 약 한 1200평에 10kg짜리 하나를 뿌려주시면 분열 속도가 상당히 또 빨라집니다. 요걸 하시면 어떻게 돼요? 비료량도 저감할 수가 있어요. 가지거름, 새끼거름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. 분열 박사로 대신 요거를 또 한번 해보세요. 요새 비료를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되죠? 아산화질소가 많이 나옵니다. 아산화질소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? 온실가스, 즉 이산화탄소보다도 아산화질소는 온난화질소가 310배가 센 놈입니다. 그래서 비료를 사용을 하셔갖고 아산화질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비료 사용량을 저감시켜갖고 지구 환경도 살리는 그런 논농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분열 박사 꼭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생육 초기서부터 유분열 관계, 도북 관계, 그 다음에 분화 관계, 수정 관계, 등숙 관계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분열입니다. 그 중심에는 저희들 바이오플랜에서 생산하고 있고 우리 농가분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는 분열 박사가 있습니다. 올해 반드시 꼭 사용하셔갖고 돈 버는 농사, 아주 행복한 농사 하시길 빌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바풀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